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건 아닙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얼굴의 표정도, 말의 무게도, 마음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나이 듦은 단순히 세월이 흘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내려놓았으며, 어떻게 웃어왔는가의 기록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늙기도 젊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늙는 것은 생물학의 영역이지만 어떻게 늙느냐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후반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야기, 품위 있게 나이 드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깊게,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립을 피하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시간을 더 많이 마주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며 어느새 연락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 줄어듭니다. 조용함이 편할 때도 있지만 그 고요함이 길어지면 마음의 온도가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도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연결 속에서 의미를 느끼고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고립은 노년의 가장 큰 건강 리스크로 꼽힙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26% 더 높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고립은 흡연보다도 위험한 습관이다.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웃고 관심을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뇌는 활력을 얻고 마음은 회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원 안에 깊은 연결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 한 명, 이웃 한 사람, 혹은 취미로 만난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그 관계들이 삶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해줍니다. 인생 후반의 진짜 건강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혼자가 편할 때도 완전히 혼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당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그 존재가 바로 삶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당신이 먼저 불을 켜야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 후회에 집착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그 길로 가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당신의 감옥이 아니다. 단지 배움의 기록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록을 교과서가 아니라 형벌처럼 되새기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처음엔 단순한 회상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스스로를 비난하는 루프에 빠지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self-blame loop, 자기 비난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이 고리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기억은 바꿀 수 없고 행동은 되돌릴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속에서 재생합니다.
그럴수록 삶의 에너지는 과거에 묶이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서서히 빛을 잃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경험이 적고 지식이 부족했고 지금의 시야로는 보이지 않던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닐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변화의 가능성을 깨닫게 하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머물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후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로부터 배우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은 당신을 성장시킨 증거이고 모든 아픔은 당신이 살아냈다는 증명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지만 그로부터 얻은 지혜는 지금도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의 나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과거의 감옥에서 꺼내줄 것입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새로운 평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건강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가장 쉽게 잊는 것, 그리고 가장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몸은 단순히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 전체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몸은 거룩한 공간이자 인생의 모든 경험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을 너무 함부로 다루며 살아갑니다. 한때는 야근을 하며 커피와 인스턴트로 버티고 잠을 줄이면서 일을 성취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균열이 생기고 그 틈이 시간이 지나 포기되는 법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연구하는 하버드의 장기 연구에서도 가장 큰 행복의 조건으로 꼽힌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닌 신체적 건강이었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아프면 세상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휴식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젊은 날의 체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날의 존엄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체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탱하는 기본입니다. 수면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산책 같은 고요한 시간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다시 삶의 중심을 세워줍니다.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늙음의 속도는 유전이 아니라 습관이 결정한다. 결국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을 대하는 태도가 미래의 나를 결정합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며 삶을 오랫동안 사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몸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인생의 후반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지나친 자식 의존을 피하라.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레 자식에게 향합니다. 그들의 안부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고 그들의 성공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 떠나보낼 대상이다. 사랑은 본래 흐르는 것입니다. 흐름이 멈추면 썩고 집착이 생기면 고통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해 품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랑 안에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아이 인생이 중요하다. 그 말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당신의 삶이 사라진 자리에 자식의 삶만 남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리된 사랑이라 부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의 연결을 유지하는 사랑, 붙잡지 않지만 존재로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안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많은 노년 상담에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내 곁에 없어 허전하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 키워냈다는 증거이자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산다는 표시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선물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그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의 성숙입니다. 자식에게 인생의 무게를 모두 걸면 당신의 행복은 그들의 결정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이 당신의 기쁨을 좌우하게 되면 당신의 마음은 늘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세요. 자식이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향해 나아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자식의 안부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고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 모습을 본 자식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인생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게 바로 최고의 교육이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독립, 집착이 아니라 신뢰. 그것이 사랑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변했어. 하지만 사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함께 변하지 못했을 때 그 간극이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마음의 독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부정적 회상 편향이라는 현상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보다 후회, 실망, 상처를 더 강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며 미묘하게 변하고 결국은 세상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원망은 결코 치유가 아닙니다. 그건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쌓는 일입니다. 마음속의 분노는 상대를 해치기보다 결국 자신을 천천히 마르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세상을 탓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시선은 점점 과거에 갇히고 현재의 가능성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문제는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다. 이 말은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창을 닦으라는 뜻이겠죠. 세상을 향한 불만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뉴스 속 혼란, 세대 간의 갈등, 사회의 불공평 속에서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아직 숨 쉬고 있다. 내 옆에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지금의 나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불평하고 있다면 그 불만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조금 더 평화로운 시선을 택하겠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살아갑니다. 원망 대신 이해를, 불평 대신 감사의 눈빛을 품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음이 늙기 시작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죠. 마음이 멈추는 순간 노화가 시작된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배움을 멈춘 마음은 진짜 나이를 먹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여전히 궁금한 게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여전히 젊게 빛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적 호기심은 뇌를 자극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히 기억력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살리고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죠. 즉, 배우는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배움의 형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새로 배우거나 요리법 하나를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혹은 여행을 통해 낯선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는 일이다. 그 말처럼 배우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누가 더 빨리 배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진심으로 배우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익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닫지 않는 것, 그 한 가지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조금 더 활기를 띠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배움이 당신을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와 유머를 잃지 마라. 삶이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멀어지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럴수록 마음 한켠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감사와 유머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짧은 문장은 사실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못할 때 내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불만으로 바라보면 고통이지만 감사로 바라보면 선물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드먼은 감사가 인간의 정신적 면역력을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여 삶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즉, 감사는 마음의 백신인 셈입니다. 그리고 유머는 그 백신에 웃음이라는 비타민을 더해줍니다.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건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줄 안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주는 시련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서도 웃음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웃음은 절망에 맞서는 인간의 마지막 방패다. 그렇습니다. 유머는 단순한 재치가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하는 가벼움의 지혜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있었던 작은 일들 중 감사할 일 한 가지, 웃을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가, 당신의 마음에는 평화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주름을 펴주는 힘입니다. 유머는 인생의 그림자를 밝히는 빛입니다. 무엇을 잃더라도 이 두 가지는 잃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게 젊은 사람으로 남는 비결입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건 결코 완벽하거나 대단한 인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덜 가지는 용기, 덜 말하는 지혜, 그리고 더 미소 짓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젊을 땐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했다면 나이 들수록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명예, 자존심, 억울함, 미련,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안에 평화가 들어섭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쇠락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 말처럼 인생의 후반전은 무너짐의 시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다운 나를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품위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비움 속의 여유에서, 감사 속의 웃음에서 피어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나를 통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품위 있는 노년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웃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내일을 미소로 맞이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진정으로 멋지게 나이 든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은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 속에 당신의 이야기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조용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